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펼쳐진 저 광활한 뻘밭, 바로 새만금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이라고 떠들썩했지만 정작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 땅은 그저 갈매기들의 쉼터이자 정치인들이 선거철마다 표를 얻기 위해 던지는 공수표 남발의 현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은 쏟아졌지만 결국 남은 건 녹슨 철조망과 황량한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새만금은 희망보다는 지독한 배신감과 피로감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저 죽어있던 땅에 갑자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3위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저 허허벌판 뻘밭에 무려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0조 원, 감이 오십니까? 웬만한 중소기업은 꿈도 못 꿀 돈이고 지방도시 하나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큰 금액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삼성도 반도체 공장 짓는다고 평택으로 가고 용인으로 가는데 왜 현대차는 굳이 저 먼 서해안 끄트머리, 아무런 기반시설도 없는 맹지에다가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진 걸까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새만금의 국제공항이 생긴다. 미국 가는 비행기가 뜬다. 이제 저기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거다 라며 여러분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 제 눈을 보고 잘 들으십시오. 그 말 믿고 기획부동산 가서 땅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그 길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서해바다 뻘밭 속에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차가운 팩트 하나를 먼저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항소했지만 2029년 개항은커녕 첫 삽을 언제 뜰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활주로 길입니다. 계획된 활주로가 고작 2.5km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대형 화물기가 뜨고 내리려면 활주로가 최소 3km는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2.5km라니요. 이건 동네 경비행기나 제주도 가는 작은 비행기 정도나 뜨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슨 동북아 물류 허브입니까? 무슨 미국 직항입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활주로가 짧아서 비행기에 기름을 가득 채우면 이륙조차 못하는 반쪽짜리 공항. 그게 지금 새만금 공항의 실체입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바보입니까? 그 똑똑한 양반이 공항도 취소되고 활주로도 짧은 저 땅에 왜 10조 원을 던졌을까요? 물류도 안 되고 교통도 불편한데 도대체 왜 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애초에 비행기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땅값이 싸서도 아니고 공항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 중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R200, 즉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지 못한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전기로 만든 자동차는 이제 수출길이 막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수도권은 지옥입니다. 공장 지을 땅도 부족하지만 더 심각한 건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를 끌어올 송전탑 하나 세우려 해도 주민 반대로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풍력 발전기가 되고 널따란 평지에 내리쬐는 햇볕은 태양광 발전소가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기가 남아도는 땅, 탄소 규제 걱정 없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가 바로 저 뻘밭이었던 겁니다. 정의선 회장은
지금 물류를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에너지를 사냥하러 간 겁니다. 남들이 공항 호재 찾으며 땅 투기할 때 현대차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에너지 주권을 선점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투자를 보면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 고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1980년대 초반 정주영 회장이 서산 앞바다를 막겠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 거센 물살을 무슨 수로 막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폐유조선을 끌고 와서 물길을 틀어막는 정주영 공법으로 기어코 지도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서산 간척지에서 생산된 쌀이 배고픈 시절 우리 국민의 밥상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 손자인 정의선 회장이 다시 뻘밭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쌀을 만들기 위해 바다를 메웠다면 손자는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뻘밭 위에 요새를 짓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에 짓는 건 단순한 자동차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 수만 개가 돌아가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로봇 군단을 만들어낼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미래 도시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에 기가 팩토리를 짓고 세상을 호령하듯이 현대차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전라북도 군산 뻘밭 위에 K로봇의 성지를 짓겠다는 야심찬 도전을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30년간 버려졌던 비운의 땅 새만금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에서 공항 근처 땅 사면 대박 난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기웃거리십니까? 활주로 2.5km짜리 공항은 잊으십시오. 법원 판결문에 적힌 취소라는 두 글자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산업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기업의 비전입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을 들여서 저 땅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달라질지, 그 벅찬 미래를 읽어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 강도훈 소장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가짜 정보들을 싹 걷어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10조 원 투자의 진짜 목적, 반도체 대신 선택한 이것의 정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이재명 정부와 현대차의 치밀한 동맹 전략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남들이 땅바닥만 볼 때 고개 들어 하늘과 미래를 보는 진짜 투자자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틀어보면 온통 새만금 공항 이야기뿐입니다. 공항이 들어오면 땅값이 폭등한다느니,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가 된다느니, 미국 가는 직항 비행기가 뜬다느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그 달콤한 말에 속아서 혹시 노후자금 털어 공항 근처 땅 사셨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볼까 하고 고민 중이십니까? 제발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 부동산 유튜버들이 절대로 말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자기들 땅 팔아먹기 위해 모른 척 감추고 있는 치명적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못 보셨을 겁니다. 뉴스 한 귀퉁이에 작게 나오고 묻혀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요.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부가 항소했다고는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2029년 개항한다고 떠들었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경제성 부족,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적인 제동까지 걸린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공항 호재가 사실은 신기루일 수도 있다는 아주 냉혹한 경고입니다. 당장 내년에 삽을 떠도 모자랄 판에 법원에서 취소 도장을 찍었는데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공항이 생긴다고 칩시다. 정부가 어떻게든 밀어붙여서 공항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이게 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여러분. 공항이라고 다 같은 공항이 아닙니다. 지금 계획된 새만금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2.5km입니다. 2,500m라는 소리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현대차가 만든 자동차를 싣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야 할 대형 화물기, 보잉 747이나 777 같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리려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km, 3,000m는 넘어야 합니다. 짐을 가득 실은 비행기는 무겁기 때문에 이륙하려면 긴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5km라니요? 이건 기름 가득 채운 화물기는 이륙조차 못하는 길이입니다. 뜨다가 활주로가 끝나서 논바닥에 처박힌다는 소리입니다. 기껏해야 제주도 가는 작은 여객기나 동남아 가까운 곳 가는 저가 항공사 비행기 정도나 뜰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무슨 동북아 물류 허브입니까? 무슨 현대차 수출 전진기지입니까? 활주로가 짧아서 화물기가 못 뜨는데 현대차가 만든 로봇이랑 자동차를 비행기로 실어 나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가 못 뜨는 국제공항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애초에 경제 논리가 아니라 표 좀 얻어보려는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반쪽짜리 공항 계획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동산 업자들은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며 순진한 시니어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거대한 미스터리에 봉착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업은 이익을 쫓는 집단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있고 수십조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런 기업이 허술하게 투자를 결정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현대차가 새만금에 들어가는 이유가 물류 때문이었다면 공항 계획이 취소되고 활주로가 짧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투자를 철회하거나 축소해야 정상입니다. 야, 비행기도 못 띄우는데 거기 가서 뭐하냐? 물류비 더 들겠다. 짐 싸서 평택이나 인천으로 가자. 이게 상식입니다. 공항 보고 들어온 거면 공항이 없으면 나가야죠. 그런데 정의선 회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란듯이 비웃었습니다. 투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6조 원대였던 투자 금액을 10조 원 가까이로 대폭 늘렸습니다. 공항은 사라질 위기인데 현대차의 투자는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이 기이한 역설. 도대체 왜일까요? 정의선 회장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돈이 남아 돌아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공항이 되든 안 되든 활주로가 짧든 길든 현대차의 새만금 프로젝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수출하러 새만금에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필요하고 공항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공항 근처 땅을 사는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새만금에 물류 창고를 지으러 간 게 아닙니다. 수출 전진기지를 만들러 간 게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의 머릿속에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의 계산기에는 전혀 다른 항목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30년 동안 버려졌던 맹지, 비행기도 못 드는 반쪽짜리 땅, 편의점 하나 없는 허허 벌판, 남들이 보기엔 악조건 투성이인 이 땅에 10조 원을 쏟아붓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 그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도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 그리고 저 넓은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들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 수도권에는 말라 비틀어졌지만 새만금에는 차고 넘치는 유일한 자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부러워하고 SK 최태원 회장도 탐내는 그것. 바로 전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전기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이 목을 매는 아주 특별한 전기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제조업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단 하나의 키워드, R200, 즉 재생에너지 100%라는 거대한 장벽. 정의선 회장은 공항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배로 실어 나르면 그만이고 자유주행 트럭으로 나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전기가 없으면 현대차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공항이라는 껍데기에 속지 마십시오. 부동산 업자들의 호들갑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활주로가 아니라 현대차가 꽂으려고 하는 전선입니다.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십시오. 현대차가 진짜로 노리는 검은 황금의 정체. 반도체 공장 대신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하고도 위대한 에너지의 비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제국의 청사진. 다음 내용에서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채널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자, 이제 공항이라는 가짜 뉴스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십시오. 지금부터는 진짜 돈이 흐르는 길목, 대한민국 경제에 숨통을 쥐고 있는 거대한 혈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 먼 뻘밭으로 달려간 진짜 이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부러워서 배가 아플 정도로 탐내는 새만금의 진짜 보물. 그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아니 소장님, 대한민국에 전기가 없습니까? 콘센트 꽂으면 다 나오는 게 전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는 전기가 잘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전기가 없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혹시 경기도 용인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뉴스 보셨습니까? 3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장들 진내만해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장을 돌릴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돌아가려면 원자력 발전소 1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몽땅 다 써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땅도 없고 강원도나 동해안에서 전기를 끌어오려고 송전탑을 세우자니 지역 주민들이 머리띠 두르고 결사반대를 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전봇대 하나 세우는 것도 전쟁입니다.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는 상황. 이게 2026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제조업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돈이 있어도 전기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이 기막힌 상황에서 정의선 회장은 지도를 펼쳐놓고 밤새 고민했을 겁니다. 전기가 남아도는 땅이 어디 없을까? 송전탑 세울 필요 없이 발전소 바로 옆에서 전기를 꽂아 쓸 수 있는 땅이 어디 없을까? 한국전력,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전기가 흐르는 땅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그때 정의선 회장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새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만금 가보셨습니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도 없이 펼쳐진 넓은 평지와 바다뿐입니다. 그런데 기업가의 눈에는 그 황무지가 다르게 보입니다. 1년 내내 서해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그리고 높은 건물 하나 없이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 그렇습니다. 새만금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람과 태양이라는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거대한 보물 창고였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아리백입니다. 재생에너지 100%. 이게 단순히 환경 보호하자고 만든 캠페인이 아닙니다.
시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미국과 유럽이 우리 같은 제조 강국을 죽이려고 만든 무역 장벽이자 경제전쟁 선포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BMW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납품하려면 석탄 떼서 만든 전기로 물건 만들지 마라. 오직 바람이나 태양으로 만든 깨끗한 전기만 써서 물건을 만들어라. 안 그러면 너희 물건 안 사주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대차가 아무리 성능 좋은 제네시스를 만들고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오닉 전기차를 만들어도 그 공장을 돌리는 전기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왔다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소리입니다. 항구에서 입국 거부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현대차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아리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목숨줄입니다. 그런데 좁은 땅덩어리에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태양광 패널 깔 땅도 부족하고 바람도 일정하게 불지 않습니다. 수도권 공장들은 아리백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싼 돈 주고 인증서를 사와야 하는데 그마저도 물량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새만금이 구세주로 등장한 겁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저 광활한 간척지, 거기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다 위에는 풍력 발전기를 꽂고 땅 위에는 태양광 패널을 쫙 깔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전기는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현대차는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새만금의 공장을 지으면 바로 옆에서 생산된 깨끗한 전기를 곧바로 공장으로 끌어와서 쓸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송전탑이 필요 없습니다. 지역 주민 반대 시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집 앞마당에 발전소가 있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의선 회장이 공항도 없는 맹지에 10조 원을 베팅한 첫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그는 땅을 산 게 아닙니다. 그는 에너지 독립을 산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차 울산 공장이나 아산 공장은 전기가 끊길까봐 혹은 탄소세 폭탄에 맞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새만금 기지는 태양과 바람으로 만든 전기를 마음껏 쓰면서 24시간 공장을 풀가동합니다. 여기서 만든 제품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도장 옆에 아리백 인증 마크가 찍혀나갑니다. 그러면 유럽이고 미국이고 관세 장벽 없이 하이패스로 통과합니다. 경쟁사들이 탄소세 때문에 가격을 올릴 때 현대차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류비 좀 아끼겠다고 공항 근처 기웃거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년 뒤, 20년 뒤 현대차라는 기업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줄을 쥐러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유튜버들은 뭐라고 합니까? 고작 공항 생기면 땅값 오른다는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2.5km짜리 장난감 공항 이야기를 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현대차는 지금 비행기 띄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은 전선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쌀을 짓려면 불이 있어야 합니다. 밥을 하려면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불이 바로 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불을 가장 싸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깨끗하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부엌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삼성전자가 평택에서 전기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현대차는 새만금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전기를 펑펑 쓰는 미래, 이게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만금의 가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서 내리쬐는 태양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돈으로 바뀌는 기적의 땅이라고요. 여러분이 만약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공항 근처 땅을 보러 다닐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누가 만드느냐, 이 에너지 인프라를 누가 구축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을 납품하는 기업, 풍력 발전기를 세우는 기업, 그리고 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그리드 기업. 진짜 돈은 그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은 껍데기를 팔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알메이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의선 회장의 큰 그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풍부한 전기를 확보했으니 이제 그 전기를 먹고 자라날 괴물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기가 흐르는 곳에 현대차가 심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씨앗.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그것.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로봇 군단입니다. 전기가 해결된 새만금 뻘밭 위에 과연 어떤 최첨단 요새가 들어서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와 여러분의 투자 지도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다음 내용에서 그 웅장한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공장 건설 현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는 현장입니다. 단순한 10조 원 투자가 아니라 100년을 먹고 살 먹거리를 만드는 현장입니다. 자, 전기는 해결되었습니다. 서해바다의 바람과 태양이 만들어낸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 이 아리백 전기를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현대차는 이미 글로벌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셈입니다. 남들이 탄소세 걱정할 때 현대차는 에너지 걱정 없이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정의선 회장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그 뻘밭 위에 그가 진짜로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소나타를 조립하고 그랜저를 만드는 자동차 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호령할 로봇 제국의 건설입니다. 많은 분이 아직도 현대차를 그저 자동차나 잘 만드는 제조회사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정의선 회장의 머릿속에 있는 경쟁자는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구글, 그리고 테슬라와 맞짱을 뜨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그 차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회사가 되겠다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입니다. 현대차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자동차만 팔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바로 로봇계가 뛰어다니는 영상으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회사를 샀습니다. 춤추는 로봇, 공중제비 도는 로봇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이 로봇을 대량으로 찍어낼 공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로봇들의 머리가 되어줄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거대한 두뇌가 없습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전장을 뛰어다니고 심지어 우리 시니어들의 간병까지 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려면 똑똑한 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가 무엇입니까? 컴퓨터 수만 대를 한 곳에 모아놓고 24시간 돌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 하나가 먹는 전기가 우리 집 에어컨 수십 대와 맞먹습니다. 이런 괴물 같은 데이터 센터를 서울 강남 한복판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판교에 지을 수 있겠습니까? 땅값도 비싸지만 전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이 전기를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송전선이 녹아내려서 못 줍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은 새만금으로 간 겁니다. 아까 챕터 3에서 말씀드린 그 풍부한 재생에너지, 바람과 태양이 만든 전기를 송전탑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데이터 센터로 꽂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차가 그리는 빅픽처의 핵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새만금 한쪽에서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가 쉼없이 돌아가며 전기를 만듭니다. 그 전기는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수만 개가 밤낮 없이 돌아가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 두뇌를 탑재한 수만 대의 로봇들이 또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 생산부터 인공지능 학습, 그리고 로봇 생산까지.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자급자족의 요새. 이것이 바로 새만금 뻘밭 위에 세워질 로봇 제국의 실체입니다. 이건 공항 활주로가 2.5km냐, 3km냐 하는 쪼잔한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행기가 안 뜨면 어떻습니까? 로봇이 걸어서 나오는데. 자율주행 트럭이 알아서 실어 나르는데 말입니다. 선배님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현대차는 이렇게까지 로봇에 목숨을 걸까요? 단순히 기술을 자랑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글픈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지방공단에 가보십시오. 울산 조선소에 가보고 거제도에 가보십시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0년 뒤, 20년 뒤 누가 자동차를 만들고 누가 배를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 제조업이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걸 본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공장을 멈춰야 하나? 아니다. 로봇으로 채우면 된다. 24시간 지치지도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도 하지 않는 강철의 노동자. 바로 로봇 군단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새만금에 지어질 공장은 사람이 북적이는 공장이 아닙니다. 불을 꺼놓고도 기계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스마트 팩토리. 사람 대신 로봇이 용접하고 조립하고 포장하는 무인 공장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을 넘어선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이 제조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 노동자를 로봇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뿐입니다. 그 거대한 실험이, 그 위대한 도전이 바로 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 30년간 갈매기만 날아다니던 그 뻘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유튜버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 현대차 공장 들어오면 근처에 원룸촌 생기고 식당 생겨서 땅값 오른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 먹고 자고 할 테니 상권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오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라고요. 로봇이 퇴근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니까? 로봇이 원룸 잡고 월세 냅니까? 과거 울산이나 구미처럼 노동자 수만 명이 바글바글하고 그들을 상대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그런 도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최첨단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조용하고 거대한 요새가 생기는 겁니다. 상주하는 인력은 기계를 관리하는 소수의 엘리트 엔지니어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옛날 생각으로 공단 근처 땅 투기할 생각은 버리십시오.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기계가 사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땅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을 들여서 만드는 이 로봇 생태계,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줄 건설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로봇들의 관절이 되고 눈이 되어줄 부품 회사가 어디인지, 진짜 돈은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벽에 붙은 지도만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산업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사막 한가운데에 기가 팩토리를 짓고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씹어먹었듯이 현대차는 새만금 뻘밭 위에 로봇 파운드리를 짓고 전 세계 로봇 시장을 씹어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슴 벅찬 일입니다. 우리 손자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늙어서 소멸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기술 강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정의선 회장의 10조 원 베팅, 이제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보이십니까? 단순히 공장 하나 짓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대신 전기를 선택하고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한 처절하고도 위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2029년, 대한민국 경제는 과연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들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지막 결론에서 과거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지폐 신화와 정의선 회장의 10조 원 베팅을 연결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투자의 자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슴 뛸 준비 되셨습니까? 마지막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긴 시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마지막 당부를 드리며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새만금 10조 원 투자라는 거대한 사건을 파헤쳐봤습니다. 공항이 취소되든 말든, 활주로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오로지 전기와 로봇이라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 뻘밭으로 달려간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한 사람이 겹쳐 보입니다.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의 영원한 우상,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고 아산 정주영 명예회장입니다. 여러분, 1984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산 앞바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 그곳을 막아서 옥토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도저히 물살을 잡을 수 없어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폐유조선을 끌고 와서 물길을 틀어막았습니다. 그 유명한 정주영 공법으로 기어코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왜 그렇게 간척지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바로 쌀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픈 우리 국민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자식들 배불리 먹이려고 그 험한 바다와 싸워서 쌀 나오는 땅을 만든 겁니다. 그것이 할아버지 정주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42년이 지난 2026년 오늘, 그 손자인 정의선 회장이 다시 한번 서해안 뻘밭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쌀을 만들기 위해 바다를 막았다면, 손자는 미래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그 땅 위에 요새를 짓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했다면, 손자는 인구 소멸과 제조업의 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던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투자가 아닙니다. 현대가라는 가문에 흐르는 개척자의 피가 30년 만에 다시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렇게 가슴 벅찬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아직도 고작 공항 근처 땅값 오를까봐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앞에 푼돈을 줬다가 노후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새만금 신공항, 법원에서 취소 판결 났습니다. 설사 들어온다고 해도 활주로 2.5km짜리로는 미국 가는 화물기 한 대도 못 띄웁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조감도, 그건 그냥 그림입니다. 현대차가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마치 그 주변이 천지개벽해서 땅값이 수십 배 뛸 것처럼 유혹하지만 실상은 로봇과 기계들만 돌아가는 적막한 요새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그 땅, 나중에 팔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맹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부동산의 먹잇감이 되지 마십시오. 정의선 회장은 땅 투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세우러 간 겁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땅이 아닙니다.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즉 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커피 마실 시간에 서점에 가서 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읽으십시오. 땅을 보러 다닐 기름값으로
현대차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디인지 공부하십시오. 2029년 새만금 뻘밭 위에 데이터 센터가 웅장하게 들어서고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공장에서 로봇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날, 땅 산 사람들은 왜 내 땅값은 안 오르냐며 땅을 치고 후회할 때, 이 산업의 흐름을 읽고 투자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며 웃게 될 것입니다.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뚫릴 때 반대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길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깔리는 전력망과 데이터 고속도로가 바로 21세기의 경부 고속도로입니다. 이 길 위에서 달리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데이터이고 그 데이터를 에너지 삼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맨주먹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저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저 군산 앞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구가 줄어든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무기로 무장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10조 원 베팅. 이것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대신 전기를 선택하고 사람 대신 로봇을 선택한 이 처절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우리 시니어들이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보내줍시다. 그리고 그 응원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진짜 투자의 눈을 뜨십시오. 땅 투기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하십시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보십시오. 오늘 시니어 연구소가 준비한 새만금 10조 원 투자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노후 준비에 등대 같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유튜버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팩트와 비전으로 무장한 현명한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30년 비운의 땅 새만금이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뜁니다. 그 벅찬 현장을 저 강도훈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죠. 이 거대한 흐름을 읽는 자만이 10년 뒤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응원과 공유 한 번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연구소 강도훈 소장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